모셨고요. 우선 지환 씨부터 그냥 소개를 하시고 약간 에이데노처럼 일단 가장 궁금한 뭐 점수나 뭐 경력 기간이나 네. 어떤 뭐 분야나 학교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일단 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지환이고요. 이 학원에 이론반부터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진행했었고, 그리고 GMAT 점수는 675점, 세 번째 봐가지고 675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민하다 좀 에세이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지금 붙은 학교는 NIU 스턴 가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토플은 이제 웨이브 받아가지고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경력은 개발자로 이제 4년 정도 일을 했고, 지금 프리엠비로 인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예린이라고 하고요. 저는 학원에서 저도 똑같이 이론반부터 쭉 중반까지 들었고, 전 사실 올드지맷으로 시작을 했다가 세 번째 시험에서 좀 끝내고 싶었는데 올드지맷으로 안 끝나서 DI 넘어오고 나서 네 번째 시험으로 끝냈고 675점이고요. 저랑 점수가 똑같아가지고 그렇고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4년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지금 현재는 퇴사를 했고 직무는 PM 업무를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했고 그리고 가기로 한 학교는 MIT 슬론으로 좀 결정을 한 상태고 이제 8월에 출국 예정입니다. 없습니다. 예린 씨 토플 봤었나요? 네, 토플 111점입니다. 토플 봤어요. 그냥 편하게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면 더 아는 한에서는 열심히 답해드릴 테니까. 네. 뭐든 영어 웨이브 저는 해외 영어로 교육 받았으면은 웨이브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영어 교육 기관으로 통해서 웨이브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리스트 좀 볼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저도 많이 갔어요. 저는 라운드 1에 듀크랑 버지니아랑 UCLA를 썼고요. 이 중에서 듀크랑 버지니아 안 쓰고 죄송합니다. 버지니아 안 쓰고 미시간 러스를 썼었고요. 하고 UCLA를 썼었고 라운드 2에 지금 결정한 MIT, NYU 스턴, 와튼, 코넬 썼습니다. 저는 이제 1차에 NIU 스턴하고 컬럼비아 하고 코넬 요거에 이제 하나 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썼고, 2 라운드 2에서 이제 MIT랑 와튼, HBS 조금 이제 더 높은 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듀크, 켈로그 이렇게 해서 대략 한 8군데에서 10군데 사이에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노스웨스턴 갤로그 썼었어요. 네. 혹시 하플도? 이어지는 질문인데 아직 발표 안 하신 거니까 생활이 어떠신지는 그냥 안 되시겠지만 혹시 어플라이 할 때 인터뷰나 이런 도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한 학교 되셨는지 여러 학교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랑 내가 핏이 맞는 것 같았다거나 혹시 좀 학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일단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을 때 네네. 인터뷰어들의 학교들마다 좀 차별성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 한 6개인가를 봤는데 학교마다 다 느낌이 좀 다르기는 했어요. 면접자마다 느낌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스턴 같은 경우는 완전 에듀컴 장이 직접 하다 보니까 엄청 좀 딱딱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딴 데는 엄청 프리하게 자리 엄청 편하게 얘기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잘 웃고 얘기 끝난다고 해서 붙어주는 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스턴 같은 경우는 자기 얼마나 자기 헬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질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좀 파고 들어가지고. 근데 러스라든가 코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캐주얼한 질문도 있고 그 기본적인 질문 셋 있으니까 그거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캐주얼하게 분위기 풀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 같은 학교를 봤는데도 달라서 되게 놀랐는데 일단은 저는 왓슨을 제외하고는 다 인터뷰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핏 물어보셨는데 저는 핏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시 과정에서도 내가 핏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학교들하고 인터뷰가 제일 잘 됐고 그리고 그 인터뷰어도 좀 제가 서류만 봐도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좀 잘 크겠다라는 어떤 선입관 같은 걸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인터뷰가 뭔가 예상 가능한 전개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NYU 같은 경우는 저는 엄청 많이들 NYU 가고 싶으실 것 같아서 애들을 하면 저의 NYU 인터뷰는 저는 사실 되게 늦게 봤는데 NYU 느낌은 그 어플라이 할 때도 막 나를 표현하는 게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쓰시면 아시겠지만 뭐 너를 표현할 수 있는 6가지의 사진을 내고 각각의 뭐 디스크립션을 내라 뭐 이런 거를 PDF 형태로 만들어서 내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막 템플릿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엄청 딥하게 물어보고 나라는 사람을 조금 궁금해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커리어는 별로 안 물어봐가지고 약간 내가 너무 후반부의 인터뷰를 봐서 별로 뭔가 이런 프로페셔널 질문이 별로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약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좋은 기회로 붙기는 했었는데 장학금 기회를 받거나 그렇진 않았고 저는 NYU는 그렇고 러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알럼이랑 봤었는데 저는 어쨌거나 제조업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대체로 커리어를 잘 매칭을 해서 이 친구의 포스트 커리어랑 연결을 시켜서 인터뷰어를 매칭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어를 봤던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랑 완전 다른 필드에서 온 그리고 이제 졸업한 지 한 20년 정도 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그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근데 저도 라운드 1 인터뷰여가지고 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좋은 인터뷰가 아니었고 질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웨일리스트를 받았고요. 그래서 너무 예상 가능한 결과였고 그런 게 있었고 저는 MIT를 선택을 했는데 MIT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드컴이 들어와서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제 주변에 다른 분들도 다 에드컴이 봤는데 일단 엄청 프렌들리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고 딱 4배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정도 인원으로 보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빡빡하게 좀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있고 뭐 플랜 B는 뭐고 그럼 플랜 B도 안 되면 플랜 C는 약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좀 두루뭉실하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근데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뭔가 저를 되게 이미 환영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MIT 인터뷰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고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는 저는 학생이랑 봤는데 학생이랑 보는 인터뷰가 저는 약간 항상 업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듀크도 학생이랑 봤고 이렇게 했는데 켈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뭔가 그도 너무 바빠 보이고 뭔가 나는 너무 간절한데 그는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정해진 질문으로 바로바로 넘어가는 그래서 뭔가 대화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좀 경험이 많은 에드컴이랑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노스웨스턴은 웨일리스트가 떴고 그래서 약간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저는 MIT 좋은 결과를 받아서 이제 거긴 디클라인을 했습니다. 이게 초이스가 쉽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상황상 할 수 있으면 재학생은 가장 피하는 게 좋긴 해요. 이게 재학생 인터뷰어들이 대부분 다 내가 하겠다라고 손전 애들을 시키긴 하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우선 미국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뭐 인도 애들이나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서 내가 이거 해봤어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고 정작 뽑을 때는 손들었는데 그 시기가 되면 자기 일정 바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뭔가 애드밸류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학생 인터뷰가
정말 좋았다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이게 확실히 좀 아까 말한 대로 심해요. 심해서 가능하면 에드컴이나 혹은 동문을 초이스할 수 있다면 조금 낫긴 해요. 저도 켈로그 할 때 바쁘다고 2년 차였는데 바쁘다고 해서 2번을 미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정했던 날짜에서 한 2주 있다가 봤었어요. 네, 그 인도 분이셨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었어. 다음 질문 갈까요? 집에서 있는 기간과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의 강점이 있다면 혹시 본인이 궁금하고요. 각 학교의 킷을 말씀하셨는데 MIT의 킷은 어떤지 제가 먼저 네네. 말할게요. GMAT 같은 경우는 이거 잠깐 얘기하는 김에 그냥 두 분의 짐의 노하우나 팁 있으면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그 GMAT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75점이라고 저랑 지금 미안이랑 점수가 같은데 저의 구성은 저는 DI랑 매스가 잘 나온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먹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DI가 95%였던 것 같고 퀀트가 94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벌이 76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이제 교육 과정을 밟았지만 영어는 불편함이 없어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벌이 항상 좀 이게 있어서 좀 자기만의 제일 강점? 이거 안 흔들리는 약간 이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퀀트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올드짐에서 마지막 날 시험을 봤었는데 두 번째 시험이랑 똑같은 점수가 떠서 사실은 좀 DI를 해야겠다라고 넘어온 케이스인데 사실 퀀트가 그동안 계속 잘 나오고 있어서 DI로 넘어가는 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빈쌤의 수업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DI는 정말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꿀팁도 없고 정말 선생님의 수업을 정말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GMAT에 대한 팁은 그냥 학원의 수업을 예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병적으로 예복습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특히 이론반 강의는 예습도 하고 현강도 듣고 복습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사실 전 3번씩 돌렸어요. 이론반만큼은.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퀀트는 이미 너무 사실 익숙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연구쌤이 접근하는 방식 뭔가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론반 강의는 좀 그렇게 3번씩 들었고 그게 되게 이후까지 엄청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IT하고의 핏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핏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학교는 크게 세 학교인데 하나가 MIT, 하나가 NYU, 노스웨스턴 이렇게 3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커뮤니티가 조금 좀 다채롭고 좀 따뜻한 그리고 뭔가 학교 자체가 좀 재밌는 분위기 이런 학교를 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원했는데 모든 학교에서 미리 여는 프리세션 같은 걸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켈로그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여름쯤에 BCG 오피스에서 그 프리세션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아직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학교의 강점을 설명하고 알럼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좀 느낀 학교의 학풍이나 커뮤니티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서 저는 켈로그를 되게 좋아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조업에서 가다 보니까 더 그런 걸 많이 찾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컨설팅이나 금융 진로를 만약에 쌓았으면 사실 조금 더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커리어랑 핏이 잘 맞는 곳을 찾는 게 너무 중요했어서 그래서 MIT랑 이렇게 좀 추력 썼고 그 어플리케이션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히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랄까 그냥 그 에세이를 쓰면서도 알아요. 어떤 건 굉장히 잘 써진 에세이가 있고 어떤 에세이는 정말 이런 걸 대체 왜 물어보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평이한 에세이들도 많았지만 NYU의 에세이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실제로도 다른 것들이랑 너무 달라서 MIT 같은 경우는
그 어플리케이션 할 때, 어플라이 할 때부터 퀀트 수업 들은 거, 대학 때 대학원, 대학교 이걸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퀀트 관련 수업과 거기에 받은 나의 성적을 다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나의 GMAT 스코어나 이런 뭐랄까 그런 퀀트 장점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MIT. 면접 때도 그래서 조금만 애들을 하면 면접 때도 MIT는 좀 특이하게 면접 때 숙제를 주는데 그 인터뷰 인바이트를 받으면 너가 뭐 프로페셔널한 그 환경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데이터 드리븐한 의사 결정을 한 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고 에세이도 내라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장에 뭔가 뭐 약간 포스터 발표 하듯이 그런 걸 한 장을 만들고 그거에 이제 붙임으로 붙는 에세이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뭐랄까 그런 하다 보면 그게 재밌으면 나 여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게 재미없었으면 너무 힘들고 너무 하기 싫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다 되게 재밌었고 그거 가지고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피스 너무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막 높은 점수는 아니라서 근데 저도 퀀트에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그 부원장 쌤이 해주시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거 맨 처음에 들으면서 기존에 그 100개 넘는 그 셋 있잖아요. 그거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절대 안 틀리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적중반 그 이론반에 나오는 질문지 같은 것도 결국에는 계속 무한반복으로 푸는 거니까 틀린 거 체크해놓고 한 4회 반복, 5회 반복 돌아가면서 계속 풀어봤던 것 같아요. 절대 안 틀리도록 기존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거는 다 안 틀리게 됐을 때 저는 봤던 것 같고 버벌도 영어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특수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습득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적응하기는 좀 힘들었었는데 그냥 저는 당연히 읽고 해야 된다. 옛날에 토플 봤던 기억도 있어가지고 읽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게 주변에서는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쪽으로 좀 전략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버벌이 엄청 첫 시험이 낮았는데 그 이후에 루트를 바꾸고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많이 올라서 원래 막 40%타일, 막 50%타일 나오다가 그래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위에 10%나 뭐 그것보다 더 올랐던 것 같아요. 20%인가. DI 같은 경우도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문제 풀이 많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DI는 잘 모르겠어요. DI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냥 하나 풀 때 얘를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풀어보자. 왜냐면 한번 풀면 이제 다음에 못 푸니까 너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NIU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 픽섹스 해가지고 6개 해가지고 나를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좀 커리어가 좀 산발적이에요. 뭐 원래 뭐 경영학과 하다가 형사로 전과하고 그리고 뭐 개발자 좀 일하고 사업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6개를 그렇게 사진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하고 내가 나를 숨기지 않고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이제 뱅킹이나 이런 특이한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랑 개발자 출신으로 이제 MBA로 이제 합격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장점으로 이렇게 뭐 어필하셨는지 아니면 커리어 시프트에 대한 거를 좀 내포를 해서 합격을 한 것 같은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컨설팅도 US MBA 통해서 받았는데 저도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너무 산발적이다 보니까 이게 잘 모아야 되잖아요. 내 미래와 MBA가 왜 핏인가에 대해서 모으는 과정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혼자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잘 모아서 이 특색은 살리되 이 다음 패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예를 들어서 개발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모두 했으면은 이게 내가 왜 이 루트에서 이걸 밟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뭐 내 비즈니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테크 쪽 제 로지스틱 대학원도 석사를 졸업해가지고 뭐 그걸 해서 내가 물류 쪽에서 뭐 이거를 하겠다라든지 그 특색을 잘 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시프트는 결국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세 개 중에는 하나밖에 못 바꾼다. 근데 이미 로케이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그 미래 YMBA와 엮을 수 있냐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그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질문해 주시는 걸 듣고 내가 금융이나 컨설팅을 했으면 MBA가 더 준비 과정이 전반적으로 더 쉬웠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거기서 가장 빛나는 것들을 잘 추려서 에세이를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금융 진로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터뷰어가 사실 저는 사실 너가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뭐 너 차가 런칭했어? 런칭했는데 어떻게 팔리고 있어? 뭐 이런 걸 물어본다던가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들어갔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딱 거기서 끝날 것도 같은데 뭔가 이 전체 인터뷰 전체에서 계속 내 하나의 업무만 가지고 계속 딥다이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인터뷰가 질적으로 되게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클래스 프로필을 보면은 제조업이나 뭐 이쪽에서 많이 오는 사람이 많이 애초에 N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제가 접근했던 거는 그래도 뽑는다면 내가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히지만 대신 그만큼 지원자가 적다는 얘기니까 그 중에서는 내가 가진 경험이 괜찮지 않을까? 다들 흥미롭게 생각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있었고 근데 그거를 정말 모두가 들었을 때 좀 굉장히 좀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너가 이끌었구나 약간 이런 어떤 뭐랄까 듣는 사람도 좀 흥미로울 수 있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힘든 스토리 말고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이 조금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들을 잘 발굴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봤을 때는 한 5-6개 정도는 쥐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뭐 가장 코어한 3개 정도는 에세이에 쓰고 가지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럴 때 넌 어떻게 행동했니? 라는 질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에피소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좀 이렇게 접근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MBA 커리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겠다고 이제 에세이를 썼고 플랜 B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던 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PM을 너무 좋아했어서 뭔가 산업군을 바꿔서 테크 PM 같은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자연스러운 연결성이 있기는 해서 오히려 그게 막 왜 MBA? 너가 왜? 약간 이렇게 질문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MIT 같은 경우는 비디오 인터뷰가 있는데 아, 네, 맞아요. 그거 TV나 뭐 김기 아니면 어떤 차별적으로 이제 학교에 영향을 받으셨는지 MIT도 그렇고 켈로그도 비디오 에세이가 있는데요. 비디오 에세이는 사실 저는 켈로그 비디오 에세이를 잘 못 봤는데 너무 이상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거였어요. 뭐 다른 사람이 너를 보는 선입관을 알게 된 적이 있니? 그걸 듣고 너는 어땠어? 뭐 이런 뭔가 근데 이제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 15초 정도 주고 답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엄청 그래서 뭐 그냥 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끝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인터뷰 인바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고 MIT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고정 질문이 아마 나를 소개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골백번 내가 연습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인터뷰나 비디오 에세이도 그렇고 다 제 방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이 저는 이제 저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서 제가 이제
저는 뭐 가구, 뭐 그림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뒤에 그래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산만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뭔가 하나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흰 벽에 그냥 하면 좀 밋밋하니까 대신에 옷은 굉장히 포멀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완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셔츠 입고 검은색 뭐 니트 같은 거 입고 머리도 좀 묶고 뭐 화장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봤고요. 근데 그 비디오 에세이를 다 보고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비디오 에세이에서 제가 답변한 거를 질문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받지는 않았고 그 클리어 밋 같은 데 들어가면 비디오 에세이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무슨 질문이 나왔는지 그런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그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작성하고 좀 외워서 말하다 보면은 그 풀 바깥에 있는 질문이 나와도 결국 그런 비슷한 소스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퇴사 걱정을 했는데 퇴사하시고 진에서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다니시면서 준비하셨는지 아, 저는 다니면서 했습니다. 퇴사한 지 2주 됐습니다. 몇 개월 정도 준비하셨어요? 저 진짜 저 한 9개월 했는데 저는 되게 오래 했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중간중간에 뭐 수업을 안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가지고 했고 사실 올드지맷으로 끝내보겠다는 약간 그게 있었어가지고 올드지맷을 너무 그때 끝내고 싶었는데 하여튼 잘 되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병행하면서 했고 근데 기간에 대한 압박을 많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장수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제가 거의 원하던 점수를 받았어서 두 번째 시험에서 올드즈맥 기준으로 670점을 받았는데 저는 700 이상의 점수를 받고 싶었는데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참 걸렸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좋았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1을 어쨌거나 올해 입시에 라운드 1을 썼고 만약에 작년에 그냥 제가 올드지맷으로 만약에 뭐 700을 찍고 했으면 저는 아마 뭐 M7을 쓸 생각을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원하는 점수를 받았을 때 멈추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치기 전에. 그 학교마다 학교를 한 10개 가까이 지원을 하셨는데 에세이가 다 다른 것도 있고 어떻게 공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학교마다 준비할 때 어느 정도의 라운드 3개면 3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에세이랑 레주메나 리코멘데이션 같은 거 준비하셨나 저는 근데 비슷해요. 대체로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아까 시험 얘기를 하면서 라운드 1을 저는 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라운드 1에 쓴 학교들을 가지는 않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라운드 1이 전반적인 입시의 연습 발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준비를 잘 해놔야 라운드 2도 생각보다 라운드 2가 빨리 시작이 돼서 라운드 1에 만약에 결과를 받고 심지어 약간 좋은 결과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CLA에서 합격을 받았는데 뭔가를 걸어 놓을 때까지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늦게 나서 그때부터 약간 라운드 2를 이제 정말 준비해야 됐을 때 임박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라운드 1을 에세이 소재나 플로우 같은 거를 이미 다 엄청 탄탄하게 잡아둔 상태였어서 거의 막 2주 그러니까 라운드 2가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2주 전에 그냥 막 와다다다 몰아서 썼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1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라운드 1 용어는 뭐 연습이니까 이거는 좀 마일드하게 써야지가 아니라 그냥 라운드 1 시작할 때 정말 어디에도 낼 수 있는 완벽한 에세이를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제일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라운드 1 에세이 내기 전 한 달 반 정도를 그냥 에세이만 좀 올인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썼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라운드 1의 스토리 다 만들어 놓으면 라운드 2에 정말 특이한 학교 맞아요. NYU나 뭐 MIT 수능 같은 질문이 살짝 진짜 확 다른 데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라운드 1에 했던 제가 잡아놨던 스토리나 이제 포인트들은 이어서 다 작성할 수 있으니까 레코멘데이션 레터 같은 경우도
그냥 대략 그 월수나 이제 질문 크게 다른 켈로그나 뭐 이런 데들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가지고 진짜 원쯤에 한두 달 정도 잡고 스토리 잡고 진행했는데 그때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 이후엔 라운드 2는 라운드 1에 3개 하고 라운드 2에 막 6개 막 이렇게 했는데 라운드 2 할 때 오히려 더 시간이 적게 걸렸던 것 같아요. 추천서 한마디만 보태면 저는 저의 가장 존경하는 사수분께서 직접 추천서를 써주신 케이스인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부탁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비밀 유지가 잘 된다면. 저는 그 인터뷰 중에 저는 너의 추천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다라는 코멘트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사수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저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정도는 본인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을 진정성 있게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딱 한 명 정도는 근데 조금 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써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거를 잘 받아서 그냥 영문화 작업만 내가 잘 하면 되니까 요즘은 뭐 번역 툴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시간이 없다면 그런 것들도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일단 축하드리고요. 원하는 걸 일단 이루셨으니까 축하합니다. 이 과정 어떤 분은 한 1년 짧게는 이 과정 입학이라는 첫 번째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성공의 가장 핵심이 됐다고 생각하는 본인 입장에서 다 다를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입학까지 오는데 성공하는 요인이라고 뭐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에세이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입학이 확정될 이까지 가장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그냥 제가 재미있어 하는 거를 하면서 살았어요. 뭐 갑자기 과도 그냥 완전 이과로 전과하고 IT 재밌어 보니까 IT 하고 뭐 IT 하다 보니까 내 사업하고 싶다 해서 내 사업도 하고 그런데 너무 이제 다 산발돼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하고 에세이 써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게 어떤 패스로 이어가는구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그 인터뷰할 때나 나는 이런 행동들을 이런 생각들을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다듬는 과정이 저는 이 합격을 떠나서 저한테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정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입시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줌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게 뭔가 제가 좀 재밌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간만에 좀 내 거 하는 게 제법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독서실 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내가 잘 되면 내가 다 먹고 망해도 내가 망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 거라는 그런 감정을 되게 오랜만에 느껴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저는 석사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간만에 논문 쓸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컴 끄면 이제 내 거 끝인데 근데 뭔가 이거는 내가 공부 하나 더 하면 내가 하나 더 먹는 거고 뭐 내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쭉 했던 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 그 인터뷰 할 때도 정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연히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랄까 인터뷰 셀프캠 같은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할 때에도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학교는 눈빛부터 다르다는 느껴지거든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MBA는 좀 집착하듯이 빛을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거를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새기고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학교 이름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뭐 학교 이름이 이제 학교도 있고 근데 MBA는 다 앞에 그 자기 스쿨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뭐 다른 단과대보다 MBA는 유독 자기네 스쿨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잘 말하고 그래야지 뭔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거고 내가 정말 슬론에 가고 싶다면은 슬론이들이 쓰는 프레이즈 같은 거 알아보고 뭐 거기 학교 애들 뭐 하고 노는지 알아보고 너네 그런 펍 다닌다면 나도 와인 먹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와인 클럽 들어가서 여기 가고 싶어 약간 이런 것들을 자연히 찾아보게 되는 게 저는 별게 그런 게 삐시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연관된 지금까지 붙기 위한 과정 말고 포스트 MBA 짧게 말씀드렸는데 에세이로서의 YMBA가 아니라 정말 찐 YMBA MBA를 가셔서 커리어 체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려운 시험이 있으실 텐데 개발자로서 아니면 PM으로서 다음 단계로 어떤 걸 생각하실 때 MBA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2학년까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넘어갔던 게 뭐 개발을 계속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산업에 가든지 IT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가서 뭐 개발자로 조금 너무 길게 일하긴 했지만 그 과정 그걸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석사를 제가 물류 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능력치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MBA가 저는 필요했어요. 그 가지는 네임도 필요했고 저는 실제로 컴사로 학부를 좀 졸업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정말 알고 싶었고 그리고 다양한 백그라운드, 파이낸스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과 뭐 컨설트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과 결국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커넥션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MBA 가가지고 거기서 창업한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회도 저는 줬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항상 MBA를 좀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면 MBA를 한번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학부를 이제 저는 지리학, 경제학,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완전 사회과학만 전공을 했다 보니까 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영학을 좀 알기는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MBA라는 과정이 어쨌든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학부에서 수업을 듣고 뭐 그냥 전공 이것보다도 좀 그 커뮤니티 안에 좀 귀속되어서 좋은 사람들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MBA는 내 거다 보니까 좀 정말 커리어를 중단하고 잠깐 자기의 커리어를 한 번 더 점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저희는 최근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정말 너무 앰비셔스하고 너무 밝고 케어하고 약간 그런 텐션 높은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좋은 커넥션을 만들어서 앞으로 오래오래 좀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의 오피스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좀 더 다채롭고 조금 더 다양한 산업군에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알고 지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었고 더 개인적인 이유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가는 케이스인데 신랑이 이제 박사를 하러 같이 나가야 돼서 이제 제가 MBA를 같이 밟는 게 조금 좀 타이밍상 정답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그 인터뷰 보거나 할 때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은 학교를 쓰면 약간의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정말 동점일 때 약간의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는 해당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서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MBA 입시 과정은 뭔가 난 가족이 있고 뭐 가족이랑 같이 갈 건데 얘도 여기 썼고 뭐 우리 같이 다닐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저는 그 스톤은 일단 어디까지 다 모르겠는데 비자하죠. 예, 3년 나오니까 최소한 3년은 다 채우고 올 생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 개인적인 목표들을 그 어플리케이션 썼을 때 혹시 어떻게 다듬으셨는지 팁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커뮤니티 이런 이야기요. 네, 그런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담아내셨는지.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 네네. 말씀하셨던 되게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는 건데 좀 특별함을 담아야 될 거잖아요. 이 두 분은 어떤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를 쓰거나 할 때는 그 얘기가 있는 거고 그거랑 별도로 인터뷰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들을 충분히 녹이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에세이상에서 다 결혼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느끼기 힘든 거예요. 그거는 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선 분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쭤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린 거고 아, 예. YMBA 이런 걸 네, 그런 적지는 데는 왜? 않았어요. 그 YMB에서 적을 때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거는 완전 커리어적으로 접근을 해서 썼어요. 완전 포스트 커리어랑 엮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고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너무 회사 얘기 많이 하는데 차 하나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차 하나에 붙어서 이제 다 일을 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랑 같이 유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이제 PM 업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경영 측에 보고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을 자연히 좀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를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근데 이거 실제로 제가 그냥 든 생각인데 난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내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보고서 그만 만들고 나중에는 결정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뭐 실무로서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전사적 관점의 의사결정에 자연히 좀 노출이 되면서 그런 그런 코르포레이트 스트래테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나의 업무 영역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기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밟고 싶다 이런 걸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뭐 나의 경험이 너네 학교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덧붙였어요. 이거 애드해서. 그래서 뭐 제가 경험한 게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마 너네 클래스에서 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되게 다면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사실 되게 그냥 평이하게 썼어요, 저는. 저도 그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 사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T로 넘어간 이유도 있었고 지금 IT에서 이 정도 백그라운드를 내가 원하는 만큼 쌓았고 지금이 좋은 타이밍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그 후에 목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엔 나는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넣고 왜 내가 이 MBA를 통해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고 뭐를 더 알았으면 좋겠는지 더 열정적으로 느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MBA를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맥락에서 이제 제가 했던 경험들 이제 IT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는가 하는 거라든지 이제 비즈니스 쪽에 가면은 이제 아이디어 많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내가 구현해 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업할 때 제가 자체적으로 브랜딩했던 거 뭐 이런 했던 거 그 레벨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다 경험해봤으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는 썼습니다. 혹시 두 분 다 되게 여러 가지 학사도 하셨고 일도 맡으셨는데 중간에 갭이어 같은 게 있었는지 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포장이랄까요?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렸는데 추천서는 어떤 분들께 받으셨고 잠깐 해주셨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질문 뭐였죠? 죄송해요. 아, 갭이어죠. 네. 아, 저는 그 학부 4년, 대학원 2년이라서 6년 동안 학교를 그냥 칼로 다녔고, 그런 다음에 그때 사이에 여름 인턴을 하고, 취준을 하고 1월부터 그래서 1년 동안의 정규직 공백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어차피 졸업이 2월이니까 그러니까 2월에서 여름 인턴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거 준비했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그 논문 남은 것들도 있고 계속 RA 붙어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인턴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알게 돼서 이런 분야로 이제 뭐 준비하느라고 또 뭐 4, 5개월 썼다. 그러고 뭐 11월에 뭐 회사에서 합격을 받아서 1월부터 정식 근무를 했다. 약간 이런 뭐랄까 그 사이 공백이 좀 작아 보이게 말하는 게 조금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1년 내내 별다른 거 안 하고 쉰 거긴 한데 뭔가 왜 쉬었고 약간 이런 살을 조금 붙이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추천서는 저는 제 직속 사수한테 받았는데 보통은 뭐 저는 사수, 팀장 이렇게 받았는데 팀장님께서도 약간 제가 쓴 버전을 좀 파인 튜닝을 해서 고쳐주셔 케이스고, 사수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저를 먼저 받아서 그걸 가지고 팀장님의 추천서도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소스가 있다면 사실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에세이를 쓰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이미 다 소진해 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장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내세울 만한 것들을 이미 에세이를 다 쓰고 나면은 그걸 똑같이 레코멘데이션 레터에 똑같이 쓰는 게 좀 뭐랄까 다채롭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추천서라고 하면은 얘가 이런 건 참 잘하지만 이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듯 자기의 못난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수가 써준 레터에서 많이 인사이트를 받아서 맞다 내가 이랬었지 막 이런 그거를 또 인터뷰 때 활용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업무 과정에서 스트러글이 됐었었고, 그때 이런 식으로 풀어갔고 이런 식으로 좀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비호는 없었고, 추천서는 저도 직접 상사 파트장님 가장 오래 일했던 파트장님한테 했고, 두 번째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제가 IT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또 상대 그 SI 쪽 팀장분께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카운터파트.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받았고, 근데 저는 직접 써주시진 않으셨어요. 거의 다 이제 아이디어만 몇 개 포인트만 주시고 직접 써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카운터파트한테 받고 싶은 그게 엄청 강했는데,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사실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는 저랑 가장 업무 연관성이 높은 그 책임님께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조금 풍성해지니까 스토리가. 그 다른 회사도 되나요? 카운터파트?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직속은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는 하나 내라는 경우도 많아서 그거는 항상 하나 내라고 하면 직속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직급도 중요한가요? 잠깐 요약하면 대부분의 직급은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갭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설명을 해야 되고요. 6개월이 안 넘어가는 경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리고 얘기한 대로 추천서를 2명을 요구하면 이게 직급의 이슈보다는 나에 대한 얘기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제 같은 팀에서 둘이 오면 얘기가 덮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말한 대로 좀 카운트파트를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좀 풍성하게 얘기가 만들어져서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 두 번째를 그 상대 SI 업체 저희 하청 프로젝트에 들어서 개발자 주는 팀장님을 한 이유가,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했느냐, 매니지먼트를 했느냐에 대해서 쓰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까운 상사나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써주면 좋겠는데, 프랙티컬하게 이제 영어로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처리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서 제가 번역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라머 에러 같은 거 혹시 있는지 한번 좀 봤고 근데 이제 학원에서 주신 팁이 그라머 에러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관사 같은 거 이제 좀 쓰다 보면은 이제 완전 포멀한 잉글리시에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조차 좀 더 뭐랄까 어텐틱해 보인다고 할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실제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굳이 안 고쳐도 되고 심지어 이제 제가 번역하다가 나온 오타 같은 것도 그냥 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요새 번역기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 것 같고 한 학교 코넬인가에서 누가 이거 번역했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때는 학원에 좀 그 여쭤봤는데 뭐 이분의 이름을 쓰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 그 하는 것 중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너 영어 잘하냐? 영어를 만약 안 하면은 뭐 누구한테 번역기를 했느냐? 번역기 했으면 어떤 번역기를 썼느냐? 뭐 챗GPT라고 써도 되고 뭐 그랬었어가지고 챗GPT 써도 돼요? 챗GPT 전 거의 사람이라고 예시에 썼어요. 써 있더라고요. 챗GPT 어떤 번역기 썼느냐에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지금 입학을 앞두고 계신데 입학을 위해서 혹시 나중에 자꾸 설치를 위해서 지금 혹시 준비하고 있으세요? 답변하시면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사실 붙기까지는 제가 붙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그 붙고 나서 한 2, 3주 후부터는 불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학교 알룸나이들 연락해가지고 자리 있는 자리 지금 인턴 자리나 있는지 찾아봐서 지금 프리 MBA 인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비 쪽에서 네네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인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일을 찾아가지고 인턴을 좀 더 하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 워낙 필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9월 달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거의 11월 뭐 이때부터 리크루팅, 썸머 리크루팅 시작하다 보니까 그 끝난 시점 이후부터 해서 인터뷰 준비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라운드 2를 최근에 끝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았고 사실 저는 슬론 붙고 제일 제 원픽이 슬론이었어서 그냥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 뒤에 퇴사를 해서 지금 퇴사한 지 한 3주 정도 됐고요. 3주 정도 됐고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이슈가 있어서 인턴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조언을 엄청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좀 원한다면은 이제 그 비슷한 산업군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보는 게 어쨌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갭이었잖아요. 이렇게 다음 잡 서칭을 하기 전까지 공백이 있는 거니까 그 시간을 좀 알차게 메우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출국을 8월 중순에 할 거라서 7월에 저도 친구 통해서 그냥 작은 컨설팅 펌이라도 그냥 인턴 같은 거를 하고 좀 레주메 한 줄이라도 더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A를 붙으면 막 컨설팅 같은 경우는 프리 MBA 세션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MBA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졸업하면 와라의 어떤 홍보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네트워킹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저 이름이요? 진예린입니다. 네, 예린이요. 샴푸 인사드립니다. 처음 들어본 설명이에요. 저 이거 제가 항상 식당 예약할 때 고충을 많이 겪어서 많이 쓰는 이러면 보통 아닐까 해서. 저는 조금 다른 결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두 분의 스토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스폰으로 가는 케이스인데 반대로 이제 약간 부담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린님의 스토리에 조금 더 저랑 비슷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그냥 대기업에서 이제 대학 나와서 대기업을 쭉 듣다 보는 케이스다 보니까 누가 제 스토리를 봤을 때
이러나 저러나 좀 프로페셔널한 인터뷰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엄청 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아까 막 저의 커리어를 좀 다이빙 할 수 있는 장치로 인터뷰를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할 때에도 부터 그냥 직무만 언급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기에 맡았던 차들을 이미 양산을 해서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차 얘기를 좀 하고, 뭐 이 차가 뭐 예를 들면 뭐 얘가 뭐 연에 뭐 한 몇만 대 파는데 그게 우리 회사한테는 어느 정도의 레비뉴로 갖다 주는 프로젝트고, 이런 프로젝트를 나는 몇 년 동안 했고 우리의 유관 부분이 이렇게 많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저의 경우에는 팔로업 퀘스천으로, 그래서 너 그렇게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은 뭐 누구랑 보통 일을 해? 라는 어떤 팔로업 퀘스천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이제 여러 필드도 그렇고 이제 컨설팅이나 금융, IB 이런 것들은 듣자마자 이 사람 이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가 나오는데, 저처럼 이제 국내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하는 일이 굉장히 스페시픽할 때가 많다 보니까 천천히 그 사람을 좀 인게이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프로젝트는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너는 보통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뭐 너는 너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니?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크로스 펑셔널 인바이러먼트에 있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게 되게 진부한 표현이라서 저는 그냥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북미 애들이랑 회의를 하고 뭐 낮 시간에 좀 내 업무를 하고 우리는 뭐 R&D 디자인 뭐 재경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오후 4시쯤 되면 유럽 애들이 출근을 해서 얘네랑 또 컨퍼런스 콜을 엄청 많이 해.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처럼 들리게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꿀팁 같은 거고, 프로젝트에서 겪은 일들을 좀 MSG를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얼만큼의 스트러글이었고, 막 그래서 뭐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고, 그래서 내가 TFT에 뽑혔는데 세상에 이 TFT가 이렇게 힘들었고, 막 우리가 막 위클리 미팅을 해가지고 막 시차도 안 맞는데 막 이렇게 고생을 했고, 막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래 뭐 이만큼 걸릴 일은 원래 이만큼만 해서 내가 뭐 개인적인 뭐 퍼스널 그래디튜드 받았어, 뭐 약간 이런 스토리로 완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약간 뻥이 좀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18개월 걸릴 일은 아니었죠. 12개월 걸릴 일, 18개월 걸릴 일이라고 얘기한다던가, 약간의 그런 것들이 좀 허용되면 좋겠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라운드 1을 준비할 때 에피소드를 진짜 많이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막 4, 5년씩 근무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프로젝트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뭐 나한테는 스쳐 지나간 일도 맞다 그때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너 그렇게 크로스 펑셔널한 뭐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 뭐 갈등 같은 건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 당연히 갈등 너무 많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꺼내가지고 뭐 우리가 뭐 디자인 가지고 뭐 모델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디자이너가 멋들어지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뭐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완전 구려 이렇게 말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가미해서 푼다던가. 사실 이게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그거를 되게 익사이팅하게 풀어내는 것도 인터뷰의 자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졸업하고 내내 4년 동안 한 회사에서 개발자로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MBA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3년 전부터 첫 년도 이제 끝날 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쓰는 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일하면서 사실 MBA를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MBA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엄청 작아요. 사실 조그만데 그거를 뭔가 내 사이드로 내 스토리 내가 좀 보여주려면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네. 일부러 특색 있는 걸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좀 특이해요. 그 클라이밍 신발을 이렇게 세탁을 하는 중개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좀 특이하게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만들기 위해, 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가기 위한 그 루트의 스토리를. 예, 클라이밍 하시나 봐요. 예, 좋아요. 아 이런 왜 얘기를 했냐면 취미도 맞아요. 좀 뭔가 궁금해할 만한 거 네.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독서를 좋아한다. 이거 누구나 좋아하거나 누구나 싫어할 테니까 그런 거 말고 뭐 클라이밍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클라이밍 했으면 클라이밍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저는 이제 저는 막 가구, 조명 이런 거를 막 사 모으거든요. 막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기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받고 에세이도 막 엄청 열심히 썼고 막 너무 너네 학교 가고 싶어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조금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게 MBA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말할 때 제스처나 정말 가고 싶어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전반적으로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클라이밍 좋네요.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바텐딩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있으면 진짜 좋아요. 네. 저는 이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한국에다 그거랑 자격증까지 따고 뭐 일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시작할 때 바텐딩 했네? 야 어떤 칵테일 좋아하냐? 너 시그니처 칵테일이 뭐야? 와서 한번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분위기가 잘 풀렸어요. 그때 생각보다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꽤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픽식스 할 때, NIU 픽식스 할 때 진짜 이런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도 뭐 제 걸 한번 풀자면 혹시 팁이 될까봐 저는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행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막 넣고 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기록한 여행 블로그 같은 것도 나 트래블 블로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내 블로그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 이렇게 그런 것도 막 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다채로워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사 다니시면서 준비하셨다고 해서 좀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출장 막 다니고 이러면 갑자기 지금 집에 딴 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혼자서 막 출장 다니면서도 인강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흐름이 끊기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런 거 극복할 때 어떤 점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 저는 제가 이론반 끝나자마자 장기 출장을 갔는데요. 그래서 적중반 시작할 때 뭔가 저 이론반 수업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중반도 빨리 이렇게 하고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출장이 좀 빨리 잡혀가지고 시작하는 그때 딱 개강할 때 못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3번씩 돌렸어요. 그러니까 적중반을 사실 3번씩 돌리진 않았는데 딱 그때만큼은 3번씩 돌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어차피 루즈해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이거 화면으로라도 선생님을 많이 만나야 되고 저는 집이 가까워서 그래도 주말마다 그냥 현강을 듣는 학생이었는데 학원을 오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지만 특히 토요일 오전 수업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오면 뭐가 되니까 좀 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루즈해질 때 그런 게 되게 그냥 일단 오는 거 일단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잔소리도 듣고 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셔널 에세이 뭐 쓰셨는지 여쭤봐도 혹시 제출하셨다고? 저는 그 신랑이 같은 학교를 썼을 때에는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썼고 두 번째 이렇게 넘버링 해가지고 두 번째는 제 그 석사 하고 나서 취업하기 전까지 갭이어를 설명하는 걸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당되는 학교에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는 거에 대해 적고 두 번째는 제대로 적을 게 없어서 왜 일하면서 사업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적었습니다. 저도 되게 살아옮기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재밌는 것만 하고 살아서 산발적인 측면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로 엮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일 수 있지만 혹시 공유를 어떻게 엮으셨는지 공유해 드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의 공통된 뭔가 이렇게 네네. 포인트가 있어서 뭔가 이게 어필이 잘 됐을 것 같다. 뭐 열정이었다, 도전 정신이었다 이런 네네. 포인트가 있으시면은 네. 특히 NIU에 좀
그 주로 커리어로 봤을 때는 가장 산발적이었던 게 제가 비즈니스 전공하다가 컴퓨터 사이언스 간 거, 그리고 이제 석사를 물류로 석사를 나간 거, 그리고 이제 갑자기 IT 하다가 왜 MBA로 가느냐, 이게 그리고 중간에 사업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그 종점은 저는 사업을 하겠다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기가 좋았고, 경영을 하다가 나는 IT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IT 하고 싶어가지고 IT에서 내가 백그라운드를 쌓았고, 그 과정에서 나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서도 비즈니스 준비하면서 이게 물건이 움직이는 무조건 물류를 알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내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MBA가 있음으로써 이거 이후로 이제 이거를 성공시키겠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 혼자서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잘 엮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고 그 결론을 가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정도로.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만들 수 있는 스토리여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국내 정보는 한 가지 상품을 팔고 있어가지고 글로벌한 이론들 업무를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연결해서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교수님 혹시 연구적인 백그라운드 글로벌 한번 있으신지, 있건 없으시다면 그거 나중에 하실 수 어떻게 챌린지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나름의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중간에 제 4년 6개월 정도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팀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팀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카운터파트 팀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직전 팀은 그런 해외 저희 권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영업사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는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다채로운 에세이 소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도 옮겼고, 그리고 원래 사실 다른 팀을 갈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한 번은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한 번 옮기면 일단 스트러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원하기 1개월, 그러니까 제 라운드 1을 9월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7월 첫 주부터 새 팀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1을 시작하고 인터뷰를 막 돌 때쯤 이제 막 옮긴 지 4, 5개월 차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말이 훨씬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한 번쯤 그렇게 조금이라도 업무를 바꾸면 그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 상품만 담당을 하셨다면 더더욱이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일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뭐죠?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그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그냥 미국에서 학교를 쭉 나오고 그냥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이랬던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나의 이런 성향을 좀 빌드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구구절절 적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영어는 자연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너 한국에서 쭉 학교 다녔는데 영어 잘하네?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때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멀티컬처럴한 경험도 있고, 그때 좋은 기회로 영어도 좀 많이 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굳이 업무 환경이 엄청 글로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업무가 글로벌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살았던 경험을 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미 멀티컬처럴한 환경에 적응을 했고, 글로벌한 거에 익숙하다라는 식으로밖에 엮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경험이 그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근데 있다면 저의 경우는 업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랑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업무적으로 자연히 그냥 알게 되는 그런 뭐랄까 각 지역의 어떤 특성 막 여기랑 일을 할 때는 이런 게 되게 달랐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한 프로젝트에 뭐 유럽 보이스 대변해야 되고 뭐 미국 보이스 대변해야 되고 뭐 아태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시장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니즈가 달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사에서 좀 컴프로마이즈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랄까 너무 평이한 이야기지만 되게 너무 그냥 누구나 들어도 굉장히 멀티컬처럴한 업무 환경에 있구나라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소재라서 이런 게 있다면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된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자기 인터뷰를 할 때는 사실 좀 옛날 걸 갑자기 찍어가지고 뭐 5년 전에 이거 했네 이때 너 역할 이거 했어 막 이런 걸 여쭤볼 때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팀 옮긴 게 인터뷰 아마 잡힌 몇 개월 전에 완전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도 많고 그리고 더 세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정말 예전 거를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들도 있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나마 최근에 있는 좀 좋은 것들을 좀 찍어서 그래도 미팅에서 좀 말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인지 일반적으로 인터뷰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개인가 7개인가 정도 인터뷰를 봤는데 한 번도 막 정말로 어려운 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진짜 옛날에 곤란할 것 같은 거 찝어가지고 이거 왜 했어? 뭐 이런 식으로는 없었어요. 다 대부분 제가 레주메에 적은 거 위주로 했고 그 레주메에 적은 게 이제 제가 물어보기를 원하는 걸 적을 테니까 그래서 막 어려운 질문을 얘를 막 진짜 떨어뜨려야겠다며 이렇게 해서 어려운 질문 낸 적은 없었어요. 같은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들한테도 주어지는 지원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굳이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꼬아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질문만 하더라도 답변의 질이 보면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괜히 막 트릭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시점 같은 경우는 뭐 대학 때 했던 어떤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이 있는데 내가 끄집어내서 그게 소재가 되어서 더 얘기하면은 근데 내가 그건 준비가 된 거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리딩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김현우 씨는 학교 어드미션 받는 다음 혹시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 일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저희 회사는 많은 대기업이 그런 것 같은데 저처럼 전연차한테는 펀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해보지 않았고 저는 그냥 뭐 장학금이 더 좋은 학교들도 있기는 했는데 학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원했던 학교를 선택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MBA는 어쨌거나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질러보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조금 받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내가 메꾸고 한번 살아보고 좀 그거를 이제 더 좋은 커리어로 내가 갚아간다는 생각을 좀 해서 사실 회사에 딜을 해보진 않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굳이 회사를 돌아가지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같은 산업군으로 돌아오게 되면 뭔가 그때 기회가 돼서 오는 거지 뭔가 바로 포스트 MBA 하자마자 회사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서 딜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셨나요? 인터뷰는 저는 전체 다 중요했어요. 이제 100% 중요했습니다. 혹시 인터뷰 시간이 보통 새벽입니다. 보통 밤 이게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쌩쌩할 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뷰가 촘촘할 거잖아요. 애드컴은 특히. 그래서 이 사람이 점심 먹고 우리도 점심 먹으면 졸리니까 한 2, 3시쯤 보면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막 9시는 너무 졸릴 것 같고 그래서 막 애매하게 거기 시간 10시에서 11시를 되게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밤이에요, 한국은.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 인터뷰 시간?
아, 그것도 다른데 뭐 학교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인터뷰 어마에도 다르고 제가 아까 잠깐 학생이랑 인터뷰를 하면은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전 듀크 인터뷰를 1시간 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거의 친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래 가서 만나자, 막 어디 가서 뭐 먹자, 막 오만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근데 와중에 듀크는 그게 얼리여가지고 라운드 1도 아니고 얼리고 듀크는 빨리 지원하면 좋은 게 얼리에 지원을 하면 모두에게 인터뷰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때가 좀 눈에 잘 들면 펀딩도 잘 나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인터뷰 연습도 할 겸 듀크가 엄청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여러모로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서 저는 듀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인터뷰도 너무 오래 하고 너무 즐겁고 친구 된 것 같고 좋았는데 결국은 웨이리스트가 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정말 상관이 없고 막 되게 컴팩트하게 본 코넬이 저는 엄청 컴팩트하게 보고 인터뷰도 약간 좀 저분도 나를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분도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가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근데 모두가 약간 그도 내가 차선인 것 같고 나도 그가 차선인 약간 이런 느낌의 환경에서 봤는데 다행히 저는 붙었는데 근데 느끼기에 인터뷰 별로 잘 안 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동부권 학교를 가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서 그런 가족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나름 코넬이 좀 붙었으면 했는데 인터뷰가 또 약간 너무 빨리 끝나고 뭐 그 사람도 뭐 나는 이제 뭐 질문 다 했어. 너 뭐 궁금한 거 있니? 근데 나도 궁금한 거 없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붙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 인터뷰가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막 너무 길어가지고 막 나 붙나 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망했던 인터뷰가 NYU였는데. 아 진짜요? 네, 가장 세상에나. 망했었는데. 이렇게 쪼여가지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원장님 설명하셨듯이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아는 사람이 있냐 너가 추천해준 추천이니 우리 학교 출신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직장 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좀 커버하셨는지 그게 진짜 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돌아다니는 골프 활동 안 하고 계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수련이 끝났더라도 되게 많은 그다음 넥스트 스텝의 준비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때 약간의 멘탈이 혹은 뭐 피지컬리 루틴 같은 거랑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알럼나이나 이런 거 구할 때는 일단 회사에서 찾아봤고 회사 말고는 링크드인에서 콜콜 날리기도 했고 그리고 링글 통해 가지고 그 학교 환경이나 문화나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링글 주로 썼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워낙 다 학교가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 루틴 뭔가 멘탈. 멘탈. 그러니까 주변 설명 보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간 다른 회사의 경계를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스위칭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쉽지 않죠.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조언해 주시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강제로 이제 마인드셋을 잡은 게 항상 힘들 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얼마나 신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가스라이팅 거의 하면서 나 공부하는데 나 얘네보다 더 가려고 공부하는 건데 얼마나 신나 이런 식으로 강제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멘탈을 잡으니까 좀 생각보다 괜찮았긴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질문부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가 다 그 MBA 한 명 한 명이 정말 고액을 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어플리케이션에 막 되게 열의를 보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래서 학생들 세션도 엄청 많고 서울에서 진행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켈로그랑 MIT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켈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세션을 굳이 가서 그게 기록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QR 찍으라고 하면서 뭐 내 이거 적는 것도 있고 레지스터 할 때 이제 그 이메일로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학교들은 실제로 내가 참석했던 행사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데서 그러니까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MBA는 좀 여러 학교들을 막 이렇게 막 펼쳐놓고 이 중에 하나쯤 걸리겠지라기보다는 내가 제일 원하는 몇 개의 좀 핏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학교들에 좀 집중을 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파생되는 방식으로 에세이도 하나 또 재생산하고 뭔가 인터뷰도 그렇게 준비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몇 개는 조금 공을 들여서 커넥션을 만들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MIT에는 지인이 없고 다 그냥 그러니까 슬론에는 지인이 없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마침 그 원서 마감하기 직전에 그 커피챗 공지가 올라왔었어요. 그게 학교 사이트에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 노티스를 좀 잘 보고 계시면 학생들이 여는 버추얼 세션도 엄청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MIT 1년 선배가 서울에 마침 들어와 있는 기간이라서 이제 그분께서 강남역 어딘가의 카페에서 그냥 커피챗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지원 과정에 대한 팁도 엄청 많이 받고 학교 분위기나 어떤 클럽 이런 거 있고 어떤 전공들 하면 이런 테크를 밟아가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자연히 또 인터뷰에서 약간 되게 막 열심히 너네 학교 알아봤다 이런 걸 좀 티를 많이 내려고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비슷한 일이 되게 많았는데 뭐 아까 뭐 출장 얘기도 있었지만 루틴을 좀 흐리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작년에 뭐 연말에 저희 회사는 많이 쉬는데 그 연말 휴가를 그냥 뭐 일주일 정도는 다들 쉬니까 조금 눈치 보이지만 나 한 이틀 더 쓴다 생각하고 그렇게 붙이면은 거의 한 12, 3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잡고 약속 아무것도 없이 하고 그냥 집 독서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시험은 딱 휴가 끝나고 다음날 잡고 이런 식으로 좀 썼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되게 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추석 연휴 활용했었어요. 그럴 때 좋습니다. 점심시간 많이 이용. 근데 전 점심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또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점심이라서 저는 점심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점심을 포기하진 않고 그냥 진짜 급할 때 정도만 점심을 좀 썼고 저는 뭐 그런 연휴를 진짜 많이 활용했어요. 추석, 연말, 연초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점심 한 6개월 동안은 혼자서 샐러드 먹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프리-MBA 세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HBS나 CBS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NYU도 왔었고 그래서 그거 들었는데 거기 선배 만나가지고 제 거 에세이 첨삭도 해주고 그러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잘 도와줘요. 네. 요청하면 그러니까 잘 검색해서 네트워크가 없더라도 그냥 콜드콜 해도 답변 잘 오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가서 또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한국에서 도움 받으셨던 그런 선배들은 다 외국인들인 거죠? 아니 한국 분이었어요. 예, 저 CBS 같은 경우는 다 CBS 한국 분들 몇 분 오시고 몇 분들 오셨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갓 졸업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때 다 명함이랑 거 나눠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연락해가지고 감사했다. 나중에 연락해서 지금 에세이 쓰고 있는데 이거 좋은 거 같냐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첨삭 받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 MBA 커뮤니티가 좀 커넥션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잘 응해주는 것도 좀 약간 그게 되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 피드백이 대단히 좋진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응해주는 문화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한국인 정서상 이렇게 막 다가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대부분 요청하면 잘 해주는 것 같고 작년에는 여기 안다즈에서 막 학교들 여러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는 막 엄청 열심히 듣진 않았는데 그냥 QR을 찍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학교를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QR 다 찍어놓고 설명회 안 갔지만 일단은 찍어놓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MBA 에세이 작성할 때 MBA가 당연히 너무나 필요한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너네 학교에 애드밸류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거라서 적용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컨설팅이나 뭐 IB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게 조금 빛을 발하길 바랬고 제가 가진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냥 녹여서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프로페셔널 그 문항을 저는 그래서 저의 프로페셔널한 업무 역량을 좀 더 어필하는 형태로 썼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를 4년 뒤에 나올 차를 처음 컨셉 빌딩부터 해서 양산할 때까지 관리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는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이 차가 뭐 시장조사부터 내가 하고 컨셉 빌딩 할 때 참여하고 그 사이사이에 경영층 보고하면서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아무도 이 차를 상상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는 이 안에서 이런 걸 상상하고 미래에는 이럴 거야 라고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런 콘텐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최대한 좋아 보이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 하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했던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회사 생활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를 조금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터뷰 때 많이 얘기했던 게 I love what I do거든요. 그냥 지금 나는 MBA를 갈 거지만 이 일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난 이 일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일에서 얻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거를 MBA랑 결합을 시켜서 다른 걸 해보려고 해라가 되어야지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거 때려쳐야 이렇게 뭔가 느껴지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조금 네게티브한 바이브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좋은 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험을 우리 스쿨에 가서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뭐 이런 포인트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되게 개인적인 건데 저는 지리학이 주전공이고 경제학 복수전공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석사를 지리학을 한 케이스라서 저는 어반 스터디를 전공을 했는데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 저의 이제 기저에 있는 사회과학적 백그라운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경영 포커스된 커뮤니티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정당화 같은 것도 그런 용도로도 썼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행보라서. 저 같은 경우도 어플리케이션 처음부터 그 노베이스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빌드했고 실제로 시장에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거기 하고 싶은 실제로 학교들 중에 그 인터프레너십 강조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걔네들이랑 만나면 뭐 다른 사람 쓸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해도 된다.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 이거 IT 요즘 모르면 안 되는데 내가 걔네들 가르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거를 뭐 예를 들면 나 되게 소통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막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해서 잘 융화될 수 있다. 이거는 기여가 아니 그거는 MBA 지원한 거의 모두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뭔가 저는 제 약점이 누군가는 약점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유니크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제시하는 용도로 많이 그런 톤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요걸 쓰긴 했는데 모아놓고 칵테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해가지고 칵테일에서 가능한 거예요. 다 같이 독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밍글 칵테일처럼 잘 사람들 섞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마지막으로 그냥 응원 메시지 하나만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시험 기간도 사실 되게 오래 공부했고 선생님들이 되게 시험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은 학원을 빨리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친해졌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여기서 끝낸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이제는 시험 횟수 제한도 없다고 들어가지고 뭐 꼭 8번 안에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준비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질러서 한번 잘 끝내고 또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계속 지탱했던 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내 팔자를 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까지 공부를 해도 좀 할만했던 것 같고 조금 그런 마음가짐이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좀 배수진을 두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하고 다들 너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도 이게 한 5, 6개월을 하니까 이제 지치고 힘들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그냥 마인드셋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기회다. 나는 뭐 나쁜 생각이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너네 또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점심시간에 이거 해가지고 나는 나 더 위에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무조건 받고 있었고 그래서 한 6개월 뭐 10개월 뭐 동안 잠도 거의 안 자고 이렇게 진행했기도 하고 배수의 정말 큰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가 이제 미국에 붙어놨는데 저 못 가면 이제 작년 12월에 결혼했는데 시험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래서 그 마인드셋을 신나게 하는 거에 대한 마인드셋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도 이게 생각합니다. 엄청 크게 작용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결혼하면 롱디에. 네, 맞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배수진을 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가